후보자 얘기를 좀 오늘은 안 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또 새로운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일단 10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계속해서 뭔가 의혹도 나오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데스크가 열심히 뭔가 준비를 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출근을 해서 신문을 쭉 보다가요. 한 신문의 칼럼에 제가 좀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중앙일보의 칼럼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홍종학 인사 미스터리. 이게 도대체 무슨 칼럼일까?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시죠. 이런 내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검토를 실제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실에서는 실제로 장관에 지명될 줄 알고 막 준비까지 다 했던 모양인데 결국 발표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 홍종학 후보자였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다음 화면 보시죠. 험난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는 지금까지 후보자를 무려 47명이나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주식, 백지 신탁 문제 등을 들어서 47명 대부분이 이 장관의 안기를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로 한번 저희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죠. 노무현 청와대 시절에 정찬용 당시 인사수석이 이현재 전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영입하기 위해서 3고 초려도 아니고 7고 초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현재 경제부총리를 영입하기 위해서 7고 초려를 하다가 마지막에 정찬용 수석과 이현재 전 장관이 폭탄주를 15잔이나 하면서 마침내 이현재 전 장관의 마음을 움직였고 경제부총리 자리로 가는 것으로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청와대는 홍종학 후보자의 지명을 밀어붙였고요. 결국 지금 홍종학 후보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쪼개기 징역, 딸의 국제중학교 재학 문제 등등 논란이 터지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적혀져 있는 이대로입니다.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칼럼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홍 후보자를 임명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인사에는 다 메시지가 담겨 있을 텐데 이 홍종학 후보자를 임명한 청와대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물음표를 딱 찍으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원점에서 깊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칼럼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칼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야당은 어떨까요? 야당은 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쯤 되면 스스로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말하기가 좀 지쳤습니다만 오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일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물단지는 끝까지 가져가봐야 애물단지일 뿐입니다. 애물단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즉시 깨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주호영 의원 얘기도 들어봤는데, 근데 오늘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요, 광명규 기자. 네. 이 홍종학 후보자 부인에 대한 또 무슨 의혹을 하나 제기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라디오에서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한 도중에 폭로성 발언을 하나 했는데. 어떤 폭로성 발언이었죠? 네, 박지원 의원이 이제 홍종학 부인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자기가 무슨 발레인가를 한다면서 자리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굉장히 괴롭혔다. 그러니까 자리를 요구하면서 상당히 갑질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저희 취재진도 전화를 해봤지만 박지원 의원이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을 함구하면서 그거 그냥 문체부에서 다 아는 거니까 문체부에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홍종학 후보자 측이 또 해명에 나섰는데 박지원 전 대표를 잘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겠다. 문체부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한 것 같다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네, 손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부인이 발레 관련된 무언가 일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라는 게 박지원 의원의 주장인데 홍종학 후보자는 사실 무근이다. 좀 더 이 부분은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트럼프가 역대 가장 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소강경 대우 조치 단행을 신중히 고려할 것이다. Will be retargeting. Targeting command post. 네, 영상 한 편을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좀 특이하다 싶은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작전을 지시하는 것 같은 무전 내용이 들리셨을 텐데요. 굉장히 저게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노은지 기자. 네. 저게요, 얼마 전에 미군이 이른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B2 폭격기 훈련을 미국 본토에서 진행을 했는데 저게 실제 훈련 중에 주고받았던 미군의 실제 통신 내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권위 있는 군사항공 웹사이트에서 공개를 한 그런 실제 영상인데요. 10월 17일, 18일 이 사이에 이제 폭격기 모의 훈련을 하면서 이제 포착된 음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거기 보면은 등장하는 게 영상에도 조금 들어가 있었지만 북한 지도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휘소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정말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이런 음성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호출 구호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는데 데스라든지 리퍼라든지 리퍼는 사실을 뜻하는 말인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뭔가 김정은을 타겟으로 한 훈련 그런 부호까지 써가면서 실제 했던 음성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이거 사실 저도 국방부도 출입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군이 폭격기 동원하는 훈련에 무선 통신 내용을 제가 직접 들어본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이번에 B2 폭격기가 본토에서 훈련을 했는데 예사롭지 않은 것이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영상 많이 보셨죠? 이렇게 미사일이 쫙 해서 이 벙커를 쫙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트라고 하는 이 벙커버스트 투하 훈련도 직접 진행이 됐다면서요? 영상이 있습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이제 B2에서 이 벙커버스터를 이제 쏘아 내리는 그런 영상은 최초 공개된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 생각해보니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기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가오리 모양의 그런 비행 이게 투하되는 모습이네요. 예, 이게 투하되는 모습이 벙커버스터인데 14톤 가량의 그런 위력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투하할 수 있어서 강한 위력을 가지는데요. 근데 저 방금 전에 좀 이례적이다 이런 예.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교신을 들을 수 있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일단 예. 이 교신이 암호화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 훈련 때 적국에 대한 교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암호화되기 때문에 일단 휴대용 무전기로 이제 감청이 될 수가 없는데 네. 이날은 이제 앞마당에서 불 피우고 있던 한 미국인이 감청 마니아가 이 폭격기가 돌아다니길래 휴대용 무전기를 딱 키니까 이 교신이 막 들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가 하나가 중요한 문장이 북한 지휘부가 여기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교신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북한이라는 건 적국인데 암호되지 않아서 들렸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게 암호되지 않은 걸 일부러 암호 안 시키고 일부러 흘린 거 아니냐? 네, 일부러 감청 마니아들에게 흘려서 이 정보가 제공되게 이게 또 북한 귀에 들어가게끔 북한이 긴장하게.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제가 이게 모형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 보셨잖아요. B2 폭격기입니다. B2 폭격기 모습.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3대 전략 폭격기라고 하죠. B-52, B-2, 요즘에 많이 들으시는 B-1B. 근데 이게 이제 B-2 폭격기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폭격기라는 별명도 있고, 검은, 이 가오리 같이 생겼잖아요. 검은 가오리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커요. 실제로 보면, 여기 길이가 한 20m고요. 이 좌우 길이가 50m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레이더 상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커다란 폭격기가. 이게 스텔스 폭격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고요. 뒤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투하되는 영상 보셨죠? 여기 밑에서 이렇게 미사일이 투하되는 겁니다. 여기 핵미사일도 탑재가 됩니다. 핵미사일도 탑재가 되고 핵폭탄, 재래식 폭탄 해서 이 B2 폭격기 한 대에 무려 22톤의 폭탄이 탑재가 되는 이 어마무시한
비트 폭격기가 김정은 지도부 제거를 위한 훈련을 펼쳤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강병규 기자, 네. 북한도 그동안 보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 그거 기억나요? 청와대 모형 딱 만들어 놓고 그 타격 훈련하는 영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대표적인 영상으로 그걸 좀 꼽을 수 있어요. 예. 2016년 말에 그 훈련을 한 게 공개가 됐거든요. 청와대 본관의 한 절반 크기 정도 바로 이렇게 지어놓고 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 그리고 이렇게 본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불을 지르는 장면 등이 지금 공개가 된 건데 네.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폭격을 하는 모습도 공개를 하면서 더욱더 위협수위를 높였습니다. 예. 사실 지금은 이제 본관에서 직무를 안 하니까요. 사실 여민관에서 직무를 하는데 네. 다시 한번 작전을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일단 저렇게 위력적으로 좀 이제 위협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자기가 무슨 발레인가를 한다면서 자리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굉장히 괴롭혔다. 그러니까 자리를 요구하면서 상당히 갑질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저희 취재진도 전화를 해봤지만 박지원 의원이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을 함구하면서 그거 그냥 문체부에서 다 아는 거니까 문체부에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홍종학 후보자 측이 또 해명에 나섰는데 박지원 전 대표를 잘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겠다. 문체부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한 것 같다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네.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부인이 발레 관련된 무언가 일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라는 게 박지원 의원의 주장인데 홍종학 후보자는 사실 무근이다. 좀 더 이 부분은 좀 팩트체크가 필요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홍종학 후보자 얘기를 좀 오늘은 안 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또 새로운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일단 10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계속해서 뭔가 의혹도 나오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데스크가 열심히 뭔가 준비를 하신 내용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출근을 해서 신문을 쭉 보다가요, 한 신문의 칼럼에 제가 좀 이렇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중앙일보의 칼럼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홍종학 인사 미스터리. 이게 도대체 무슨 칼럼일까?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시죠. 이런 내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검토를 실제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실에서는 실제로 장관에 지명될 줄 알고 막 준비까지 다 했던 모양인데 결국 발표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 홍종학 후보자였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다음 화면 보시죠. 험난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는 지금까지 후보자를 무려 47명이나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식, 백지 신탁 문제 등을 들어서 47명 대부분이 이 장관의 안기를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로 한번 저희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죠. 노무현 청와대 시절에 정찬용 당시 인사수석이 이현재 전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영입하기 위해서 3고 초려도 아니고 7고 초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현재 경제부총리를 영입하기 위해서 7고 초려를 하다가 마지막에 정찬용 수석과 이현재 전 장관이 폭탄. 자, 야당은 어떨까요? 야당은 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쯤 되면 스스로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말하기가 좀 지쳤습니다만 오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일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물단지는 끝까지 가져가봐야 애물단지일 뿐입니다. 애물단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즉시 깨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주호영 의원 얘기도 들어봤는데
근데 오늘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요, 강병규 기자. 네. 이 홍종학 후보자 부인에 대한 또 무슨 의혹을 하나 제기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라디오에서 이제 전화로 이제 네. 인터뷰를 한 도중에 뭐 폭로성 그 발언을 하나 했는데 어떤 폭로성 발언이었죠? 예, 박지원 의원이 이제 홍종학 부인이 를 15잔이나 하면서 마침내 이현재 전 장관의 마음을 움직였고 경제부총리 자리로 가는 것으로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청와대는 홍종학 후보자의 지명을 밀어붙였고요. 결국 지금 홍종학 후보자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쪼개기 징역, 딸의 국제중학교 재학 문제 등등 논란이 터지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적혀져 있는 이대로입니다.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칼럼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홍 후보자를 임명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인사에는 다 메시지가 담겨 있을 텐데 이 홍종학 후보자를 임명한 청와대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물음표를 딱 찍으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원점에서 깊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칼럼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칼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